안녕하십니까. 토론경남 진행의 송지원입니다. 오늘 토론경남에서는 마을의 사랑방이자 지역의 문화거점 역할을 하는 동네 책방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책방지기가 추천하는 여름 휴가철 추천책부터 동네 책방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에피소드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우리 토론경남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한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의 책방지기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주문고 여석주 실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오누이 부겐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장찬민님 함께합니다. 남해의 아마도 책방 박수진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멘토 역할을 해주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책방지기님들께서 책방이나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석주 실장님, 네. 진주문고 2대 책방지기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서점 진주문고가 이제 제가 가업을 지금 잇고 있거든요. 그래서 2대 책방지기라고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 생활이 너무 맞지가 않아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가업을 잇게 됐는데요. 진주문고는 1986년부터 그때 처음 시작해가지고 내년이 이제 40년 차를 맞이하는 지역의 거점 서점입니다. 예, 네. 이제 부록을 맞이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자, 박수진 책방지기님께서는 이제 남해에서 오셨어요. 네. 아마도 책방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남해 아마도 책방은요. 딱 들어왔을 때 여기가 서점이 맞나 할 정도로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고 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진짜 정말 작은 동네 서점입니다. 저도 원래 서울에 이제 살다가 조금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남해 이제 연고도 없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남해 내려온 지는 지금 9년 차 정도 되었고 책방은 그 1년 후에 1년 동안 준비해서 오픈해서 이제 8년 차의 작은 독립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왜 책방 이름이 아마도인가? 이런 네. 궁금증도 가지실 것 같아요. 어떤 이름이 숨겨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큰 뜻은 없는데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남해 내려왔을 때 퇴사한 상태였고 이제 백수인데 내가 아무 연고도 없는 남해까지 멀리 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친구나 지인들이 너 남해 가서 그래서 뭐 해 먹고 살래? 이렇게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그냥 습관처럼 대답하던 말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책방을 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네. 계속 대답을 하다가 이제 그게 그냥 그대로 책방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책방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아마도 네. 책방이 됐군요. 네. 재밌습니다. 이제 곧 10년을 앞두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장찬미 책방지기님께서는 창원에 터를 잡고 계시죠. 네. 오누이 부겐샵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창원 봉곡동에 위치한 작은 책방이고요. 이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남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동생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2018년도 2월에 문을 열었는데 이제 처음 오픈했을 때와는 모양새가 조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를 겪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변수에 맞춰서 책방의 운영 방식을 조금 바꾸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마도 책방처럼 독립 출판물이나 기본 단행본 같은 것들을 많이 구비를 해놓다가 요즘에는 큐레이션 도서나 아니면 독서 모임 위주의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의 좀 성격을 조금 더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럼 책만 파는 공간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태훈 소장님께서는 이제 성심당 관련 또 책을 내신 만큼 책방과는 때려 뗄 수 없는 인연이시잖아요. 좀 인연이 좀 깊습니다. 제가 그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책이 나온 게 2016년도 가을이거든요. 그 즈음에 지금의 이제 동네 책방들이 전국에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책을 출판한 곳이 이제 통영의 남해의 봄날이었는데 거기도 봄날의 책방이라는 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전국의 책방 네트워크를 그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나오고 그 책방에 이제 홍보를 했죠. 홍보를 하면 그 저자가 간다. 그리고 저자 북토크를 하게 되면 성심당에서 튀김 소보루를 또 보내준다. 이렇게 좀 유인을 해가지고 전국에 한 20군데, 30군데 정도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
2016년도 가을, 겨울 그리고 2017년도 봄까지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전국 책방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 좀 그런 기여를 좀 한 것 같아요. 찬미님하고 수진님께서도 책을 내셨다고요. 먼저 찬미님. 네, 책을 냈습니다. 네. 책을 사실 이 책도 어떻게 보면 책방이 만들어준 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독서 모임이 책방의 어떤 코어 역할을 한다면 글쓰기 모임이나 그림 모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글쓰기 모임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열심히 썼던 글들을 이제 브런치라는 어떤 글을 써서 올리는 플랫폼에 네, 게시를 했었는데 네, 그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네,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제목이 좋아하는 마음엔 실패가 없지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제가 홍보에 좀 약해가지고 네, 제 책인데 너무 잘 만들어진 책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의 어떤 노력이 들어간 책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마음엔 실패가 없지라는 이름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 편집자님이 지어주신 책 제목인데 부키라는 아주 좋은 네, 책을 많이 펼쳐내는 곳에서 책이 출간이 되었고요. 클라이밍을 하면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또 들어봐야겠죠. 네. 수진님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저도 찬미 대표님 책과 좀 결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남해 내려와서 서핑을 하게 된 지가 지금 4년 정도 되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도 이전까지 제가 그냥 혼자 독립출판으로 제 책을 만들어 본 적은 있는데 샘터라는 큰 출판사에서 북페어에 직접 오셔서 제가 참가하고 있는 부스에 오셔가지고 출간 제의를 해주셨어요, 편집자님이. 그래서 이거는 아잉 시리즈의 일부로 이제 내가 나를 살게 하는 취미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시리즈 중에 서핑편을 이제 저한테 써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좀 마감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지만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이제 작년 8월에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책방 직위이시면서도 작가님들이시군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책방 직위님께서는 이제 조금 전에 고향이 서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남해에 와서 또 책방을 열게 되신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오래 지낼 걸 예상하고 처음에 내려온 건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는 서울에서 이제 퇴사를 하고 6개월 정도 속초에 먼저 지냈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내가 너무 그때 그 당시 일에 너무 지쳐 있었어가지고 좀 쉬는 시간도 가질 겸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찾아보는 시기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6개월 동안 이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일을 했던 건데 이제 제가 조금 내향적이다 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이제 계속 소진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어쨌든 손님들을 계속 낯선 이들을 맞고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6개월이 끝날 때쯤에 다음 행선지는 여기보단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마침 그때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속초에. 그래서 따뜻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용하고 따뜻한 곳을 찾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남해였습니다. 네. 처음 휴가를 왔다가 돌아가고 나서 속초에 돌아갔는데 이 여운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되게 좀 이국적인 정취도 있었고 남해가 사람이 조금 적다 보니까 되게 한적한데 이상하게 위안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강원도에서 근데 경남 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상당히 멀잖아요. 동남아 가는 것보다 좀 먼데 그 후로 한 달 후에 또 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 그 정착. 6개월 약속한 일이 끝난 뒤에 바로 남해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찬미 직위님께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책방을 열게 되셨어요? 저도 이 옛날을 회상을 하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뭐 특별히 책방을 열어야겠다 아니면 책을 굉장히 좋아한다 뭐 로망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일반 사무직에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무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삶을 즐기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책을 읽는 것은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남동생이 우연히 그 동아리 공모 사업에
독립 출판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을 네, 사업 계획서로 써서 제출을 했었는데 그게 1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나왔고 반드시 그 사업을 해내야 하는 상황에 네, 놓이게 되었는데 이제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누나에게 함께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 독립 출판물을 만들게 된 게 계기라면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책방들에 입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독립 책방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서점의 생태라든지 관심도가 조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하고 싶은 걸 해보는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직장 생활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하고 싶은 걸 온전히 하면서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동생이랑 평소에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언젠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길진 않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동생과 그럼 뭐가 좋을까?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뤄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책방만큼 좋은 형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방을 열게 됐습니다. 와, 그렇군요. 실장님은 네. 이제 여태훈 소장님이 이제 일대 직위이시고 그 대표님이 네네네. 가업 승계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케이스인가요? 지금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서점 할 생각이 전혀 전혀 없으셨어요? 없었습니다. 네, 그냥 없었는데 예. 서울이 좋았거든요. 학창 생활하면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딱 못 있겠더라고요. 그 이제 졸업반일 때 취준을 하면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한 3, 40분 지하철을 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제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지인한테 못 갈 것 같다. 10,000원 지하철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뭔가 약간 공황 비슷한 그런 게 오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딱 서울에서 나는 평생은 절대 살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딱 이제 가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당시 서점의 상황은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저도 일자리가 필요했고 이왕 할 거면 또 가업을 해보는 게 너무 좋은 선택지였어요. 그때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향이지만 진주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자연스럽게 됐네요. 네.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소장님은 이 세 분의 책방지기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우리 책방지기님은 단편 소설로 이렇게 쓰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 오누이 책방은 단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분장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오누이 대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오누이가 그렇게 대화하기가 쉽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풍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걸 되게 좀 영화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진주문고는 내년이 40주년이니까 본인이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40주년 좀 역사책 하나 좀 써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방들이 저는 이 도시 안에서 갖는 의미가 우리 도시들이 다 이렇게 복제품들이잖아요. 찍어낸 듯한 브랜드들, 뭐 아무개 커피숍, 아무개 다 프랜차이즈죠. 다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인데 그런 복제품이 아니라 오리지널을 보여주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오리지널 주인이 계시고 그분과 이렇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도시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석처럼 박혀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맙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고 또 하나는 또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부럽다. 예. 그러니까 자기 거잖아요.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오늘 책방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직장 생활하는 게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이 공간은 비록 여기서 얼마만큼의 윤이나 이런 건 날지 모르겠지만 이 공간만큼은 내 거고 이 공간이 나인 거죠. 나를 표현해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청년 세대들한테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어요. 동네 책방은 이제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제 사랑방, 문화 거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오누이 북앤샵에서는 다양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저희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인데 책방에는 그 코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책방을 지지해 주시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책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글이라든지 어떤 문화 리터러시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누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그 오누이에 지나간 시간들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2018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그때부터 독서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모임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독서 모임이나 토요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8년 정도 된 거죠. 네, 그 꾸준히 하고 있는 그 모임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고전 독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남동생이 미술을 하니까 네, 미술 관련된 서적을 좀 집중적으로 읽는 미술 강독 모임이라든지 네, 또 제가 하고 싶은 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같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거나 뭐 어떤 책을 대단히 옹호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옹호 대회를 연다거나 네, 옹호 그런- 대회를. 네, 책 옹호 대회인 거죠. 네, 그런 다양한 방식의 접근, 기획들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또 책만 관련된 건 또 아니네요. 네,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야 되는 성격이라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거점이란 얘기를 또 할 수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책방에서는 하루 동안 책방지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생전 처음 보는 손님이 오셔서 저희 책방에서 저 대신 운영을 한다는 게 네. 사실 쉬운 시스템은 아닌데 저도 사실 시작하기까지 한 몇 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2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책방을 아예 정리하고 남해를 떠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책방을 이어받으실 분도 구해가지고 정리까지 책을 다 치우고 이제 정리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그 양도 과정에서도 조금 불발이 되면서 계약이 무산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딱 책방을 이렇게 텅 빈 책장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나면서 제가 아직 여기 이 공간을 너무너무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시기가 지금은 맞지 않나 보다 싶어서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새로 재오픈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생각해 봤더니 어쨌든 수익 구조가 너무나 맞아.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방지기를 따로 받으면 저도 그 시간에 사실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오로지 제가 혼자 1인 운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프리랜서라든지 다른 기획일 이런 걸 하려면 제가 또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필요했고 근데 이게 사실 손님들도 좋아해 주실까 하는 걱정이 처음엔 좀 있었지만 생각보다 이제 만족도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분들이 방명록에 이렇게 정성껏 꾸린 공간을 내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쓰시고 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돈을 받고 그냥 빌려드린 건데 네. 3시간, 2시간 이렇게 짧게 빌려드린 건데 오히려 그분들이 저한테 더 많은 걸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뭐 책 어디 있는지를 좀 알고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주 촘촘하게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전일 오시기 전날 보내드리고요. 네. 그리고 웬만한 제 일정이 다른 일정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대면해서 이제 제가 카드 단말기 쓰는 거, 장부 적는 거 이런 거 다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 남해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네. 이런 책방지기를 하루 경험해 볼 수 있는 건 되게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진주문고에서도 북토크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현실이고요. 도서 매출은 점점 감소하는 게 눈에 너무 보였고요. 특히 저희 같은 지역 서점은 학습 참고서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그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게 자연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럼 어떻게 메꿔야 되나? 단행본 판매가 그만큼 받쳐주지도 못하는데 각종 북토크, 전시, 콘서트 진짜 너무 다양한 걸 많이 하는데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책만 팔아서는 안 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리모델링을 한번 크게 합니다. 주위에서는 아니 무슨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하냐 했는데 그 원래 2층까지밖에 서점 공간이 없었어요. 3층까지 늘리고 2층에 이제 여서재라는 각종 뭐 북콘서트, 강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 20년을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그 문화행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서점이 책만을 파는 공간이 아닌 지역에서 어떤 그런 문화 허브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이제 진주 시민분들께 좀 자연스럽게 드리고 싶어서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서 어떤 동네 책방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소장님. 제가 그 개인적으로 제 또래 남자들이 좋아하는 만화 중에 슬램덩크라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네. 강백호가 이게 유명한 대사를 치거든요. 왼손은 거들 뿐. 이제 그런 대사가 있는데 제가 항상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책방에서 책은 뭘까? 저는 책은 거들 뿐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책을 쓸 때, 책 쓸 때 이제 책 쓰는 목표가 책이 나오는 게 목표가 되는 게 과연 맞을까? 그 책이라는 것도 미디어고 수단이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고, 책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고, 좀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오누이 책방 같은 경우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제 진화해가는 것이고, 아마도 책방도 지금 보면 그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좀 그렇죠. 진화를 해가고 있는 거고, 진주문고도 저는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현대사에서 가장 큰 우리 현대인들이 고통받는 부분이 저는 고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결되지 않음. 우리가 청년 여성들이 많이 떠난다, 청년들이 많이 떠난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물론 소홀히 빨아들이는 힘도 있겠지만 저는 지역에서 밀어내는 거 혹은 지역에서 붙잡는 힘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럼 지역에서 뭘로 붙잡을 거냐? 그럼 지역 사람들이 연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는 것을 의미 있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의미 있게 연결을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방들이 많이 생기고 다양한 책방들이 많이 생기고 진주문 같은 거점이 힘있게 버텨주면 저는 지역에서 의미 있는 연계들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점을 하고 책방을 하는 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주문고 실장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수익 구조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네. 없어요. 지난달이었죠. 국내 최대 책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뭐 입장권 네, 네. 15만 장 전체가 온라인 선예매로 매진이 됐고 도서전이 열리는 5일 내내 오픈런이 펼쳐졌는데 동네 책방의 현실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요? 사실 원래 6월달이 비수기이기도 한데요. 예. 그 작년에 딱 도서전이 엄청 대히트를 하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책은 안 팔리는데 저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 저기로 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가 있냐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좀 가고 싶게 잘 해놨더라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 공간이 좀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가 제일 핵심 포인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은 좀 거들뿐 곁다리는 너무 심한 것 같고 거들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올해는 더 몰려가지고 현장 예매는 할 수 없다고 맞아요. 사전 예매만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금방 그냥 다 팔려서 웃돈을 주고 사는 그런 상황도 펼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든 이런 큰 행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쨌든 책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좀 죽어 있는 서점이나 그런 도서 시장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도서전이 불러온 열풍이
지역에 있는 뭐 저희나 이렇게 독립서점에게까지 가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느끼겠습니다. 잘. 그래요. 네, 잘 못 느끼겠어요. 그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매출이 뭐 늘었거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와 관련된 특별한 에피소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도 잘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서점을 하고 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런 행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언젠가는 뭐 이런 문화가 계속 형성이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진님도 들으시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 도서전 주간에 저희 책방도 손님이 정말 없었거든요. 평소보다 더 조용해서 다 도서전 가셨나? 이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감이 많이 되네요. 소장님,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 지금 동네 책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는 대표적으로 하는 곳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예전에 그 군사정부 시절에는 검열하던 기관이었거든요. 간행물윤리위원회라고. 근데 이제 검열이 사라지면서 출판을 진흥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바꿨는데 거기서 지역 서점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늘의 서점을 선정한다든지 큐레이션서가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 동네 문화서점 해가지고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국에서 서점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원금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 자체로만 해도. 그래서 저도 이 프로그램으로 몇 군데 이렇게 뭐 광주의 숨이라든지 뭐 저 강화도의 국자 주곡이든가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런 것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서 예산을 쓰는 걸 보면 지역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도로를 낳고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고 그게 뭡니까? 사람을 연결하려고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서점이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인프라인데 이 인프라를 깔고 연결하는 데는 예산이 너무 안 쓴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참고로 2021년인가 그때 이제 출판문화진흥법이 개정을 합니다. 그때 개정을 하면서 지역문화서점을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제에서 조례를 만든 곳들이 좀 생겨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거는 전국에 한 40군데 정도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경남에는 아직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 기본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연결할 건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하는 네. 정치인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우리 서점 하시는 분들이 좀 의제를 만들어서 제안도 하고 내년에 지방선거니까 네. 그런 좀 압력도 좀 행사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실제로 책방을 운영하시는 세 분 입장에서 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사실 말씀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먼저 실장님께 여쭤볼까요? 이제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저희 서점은 납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납품이라 하면 학교나 이제 공공기관에 도서를 납품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수의 계약으로 주기도 하지만 좀 금액이 크거나 이렇게 되면 추첨을 돌리게 됩니다. 학교 장터나 이제 나라 장터라는 그 플랫폼에 거기 들어가서 이게 굉장히 공정하거든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네. 그런 건데 이제 문제는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가 됐다 해서 보면 서점이 아니에요. 그냥 서점은 아닌데 사업자 등록증에 이제 도서를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그걸 올려놔서 그런 곳들이 한 번씩 그 입찰권을 가져가는 것을 보면 그거는 조금 저는 용납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뭔가 이걸 제재할 수 있나 해서 알아보니까 딱히 그런 게 없어요.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좀 시급한 문제지 않나. 너무 약간 네, 당위도 충분히 저는 이거는 확보돼 있다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매장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서점이다 하면 소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납품을 하는 것이지 사업자 등록증에 그런 이제 서적을 취급한다는 걸 명시만 한다고 해서
서점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네, 보이네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또 해야 되는 제도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실제로 이제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사업을 또 진행해 보셨잖아요. 네. 거기서 좀 개선했으면 하는 점들이 있었습니까? 개선했으면 하는 점들보다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에 감사하는 쪽에 가까워서 그래요. 네, 개인적인 고민들을 사실은 하게 돼요. 아까도 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책방이라는 것이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개인 사업자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를 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하는 질문이 따라오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 스스로가 떳떳하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은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책방을 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책방을 여는 분들은 좀 말리고 싶어요. 사실은 구조상 그렇게 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내가 돈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을 분명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충족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는 지점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책방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책방이나 서점들이 계속 많아져야 하느냐는 사실은 네, 뭐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죠, 소장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단순히 책방에서는 책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재정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의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네,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수진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 활성화 이런 지원 사업에 저도 몇 번의 경험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큰 흐름으로 보자면 예전에는 지역 서점에서 많이 이런 북토크나 공연이나 강연 같은 문화 행사를 했었는데 현재는 그 흐름이 좀 도서관으로 좀 많이 옮겨간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도서관이 공간도 훨씬 크고 또 모객을 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보통 또 무료 행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서점에서 사실 남해 같은 경우는 작가님들을 한번 모시는 것도 큰 이제 일이니까 어차피 한번 모실 때 많은 독자분들과 연결되면 훨씬 더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제 저는 서점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서점에 대한 지원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도 사실이니까 이게 이제 저런 행사까지도 이제 더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 때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사실 어떤 한 명의 기획자로서 혹은 같은 기획팀으로서 도서관과 협업을 해볼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제안이 딱히 들어오거나 저도 먼저 막 제안을 드리거나 하기는 좀 네, 쑥스러운 성격이라서 좀 그런 게 살짝은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그냥 네, 지켜보고 있고요. 네, 저도 찬미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 게 어쨌든 미래를 보고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계속 국가에서 이제 예산을 책정하고 진행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원 사업 자체는 네, 오히려 많이 확대돼야 네, 된다. 활성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은 점이 또 있어요. 저는 제가 혼자 계획서 쓰고 정산하고 준비하고 이런 또 그런 서류 일들에 네, 지난한 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네, 무조건 지원 사업이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은 일단 예산 자체는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진주문고는 혁신점에 이어서 하동의 폐교에도 지난해 책방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셨어요? 하동의 폐교였다는 것도 저는 좀 의아하기도 하고. 이제 사실 하동에 연 책방 이름이 하동 책방입니다. 그 책방 같은 경우는 대표님의 고향이 하동이세요. 약간의 그 매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벌고자 한 매장은 아니고요. 대표님의 그 고향 사랑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내가 고향에 서점 하나는 꼭 가겠다라는 그 의지가 표현된 공간이고요. 그
뭐 그렇다고 운영이 안 되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나름의 수익을 계속 꾸준히 내고 있고 점점 오르고 있고 방법도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그 하동이 은근히 여행객들이 있으시거든요. 막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은근히 있는데 이제 그분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을 그 여행 코스에 포함시키는 분들도 꽤 생기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2021년도에 하동책방은 그렇고 2021년도에 혁신점이 생기고 22년도에 초전점이라고 하나가 더 생겼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 서점이 특별히 잘 돼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서점 하나가 없어지면 그 예를 들어 어느 동네에 있는 서점이 없어져요. 그럼 그 서점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다른 동네 서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전부 가지도 않고요. 사라져 버립니다. 증발해 버리는 예, 한 70%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책을 안 사게 점점 안 사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그럼 서점 없는 동네에 서점 만들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막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뭐 입지 분석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해야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매장을 21년도에 하나 열고 22년도에 되게 공격적이죠 사실. 그런데 예상은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다행히 물론 기존 매장들이 조금 매출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신규 매장에서 오른 것들이 더 크거든요. 그런 확장은 사실 생존을 위한 필수였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자, 소장님, 근데 책방 지기님들은 사실은 뭐 어떤 정부 정책에만 기대기보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생존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책방 운영하는 것만 해도 좀 이렇게 힘에 부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제주도를 가봤는데 제주도에 책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보면 조금 제가 좀 뭐랄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책방이 그 지역 사회에서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지역 사회와 연결되고 책방과 책방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개인 취향의 표현 정도에만 머물고 있다 보니까 여행객이 와서 인스타를 찍는 정도 수준이 아니면 그 돌아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 그런 구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책방, 우리가 오늘도 여기 몇 분이 만났는데 이런 책방지기들끼리 책방 네트워크를 좀 만들고 같이 협업하고 또 거기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또 같이 만들고 하면서 좀 이렇게 지면을 좀 많이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한테 또 저는 사회적 자본이 모이다 보면 그 모인 데서 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우리는 연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다 보면 또 새로운 또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응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조금 분위기를 좀 전환해 봐서요. 지금이 딱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이맘때 읽으면 딱 좋을 만한 책들, 책방지기님들 또 모셨으니까 한 번씩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책의 한 구절을 설명해 주셔도 좋고 그 책 내용을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석주 실장님께 여쭤볼까요? 아, 네. 사실 한 번씩 이런 토론회나 뭐 라디오, 뭐 인터뷰 이런 거 해보면 꼭 필수 질문이더라고요. 책 추천 하나 해달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마다 이제 저는 제가 읽었던 책들이나 아니면 추천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들도 있고 그냥 제가 읽어왔던 책들 중에 하나를 추천하곤 했는데 이제 저도 그저껜가 이제 신간을 보다가 아직 출간 예정인 책을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아직 안 나왔어요. 서점에서 지금 못 삽니다. 하와이 딜리버리라는 책을 봤어요. 다 알고 계시네요.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입고 시켜서 저도 깔려고 하는데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께서 보니까 이제 음악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이제 이 음악을 추천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인 것 같아요. 플레이리스트가 이제 900개가 넘습니다. 휴가철에 음악이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좋은 음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오늘 약간 다른 방식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하와이 딜리버리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장찬미님, 이맘때쯤 딱 읽으면 딱 좋을 만한 책 한 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미술 강독이라는 독서 모임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추천받은 책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 함은
내가 모르는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거나 그래서 나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책이 좋은 책일 텐데 이 책이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에 가면 항상 어떻게 미술을 감상해야 하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내가 이걸 제대로 보고 있나 의구심이 들 때도 많고요. 근데 이 책은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 네, 라는 책인데요. 실제 시각 장애인과 함께 미술관을 탐방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실은 장애를 가지지 않고서 장애인의 삶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의 영역을 넓혀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미술관에 갔을 때 굉장히 자유로운 방식으로 미술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생각보다 간편하게 이야기하는 책이라서 저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아,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감상법이 나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책 보시면서 각자 지역에 있는 어떤 미술관 네, 방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추천입니다. 수지님도 하나 추천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어쨌든 여름이 제일 휴가철이기도 하고 남해 여름에 제일 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또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김금희 작가의 최근 신간 첫 여름 완주를 추천하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제 출판사 무제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읽는 책으로 오디오북이 먼저 나온 형식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자체는 약간 대본집 대사와 지문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오디오북이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크레딧도 올라가면서 OST가 나오는데 그냥 뭔가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읽다 보면 어떤 그 시골의 정취가 비슷해서 그런지 계속 진짜 남의 어딘가에 이런 마을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네요. 소장님도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다정한 나의 친구, 다정한 나의 30년 친구 독서회라는 책입니다. 이 무카이 가즈미라고 하는 분이 일본 이제 번역가신데 이분이 30년 동안 참여한 독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나도 같이 읽고 싶다, 사람들이랑.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까, 나도 하나 독서에 들어가고 싶어, 아니면 하나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책이거든요. 나온 지 한 달, 2달 정도 됐으니까 따끈따끈한 책이고 이분이 참 재밌게 그 앞부분에 이제 표현한 부분을 제가 하나 발췌해서 왔는데요.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우한 좀 가정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부모님 불화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책을 가지고 희망을 찾았고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을 배우고 그래서 꼭 여름에 이 책을 보시면서 같이 동네에서 연결되어서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아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책방은 네모이다. 이 네모칸을 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실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동네 책방은 네모이다. 네, 동네 책방은 생존이다. 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늘 그래왔듯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진주분구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계속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잘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님? 저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동네 책방은 텃밭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굉장히 큰 땅이나 영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동네에 보면 조그맣게 텃밭 되게 잘 가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어느 정도는 자급자족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가끔 많이 수확하게 되면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텃밭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좀 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동네 책방은 확실히 대형 서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형 서점은 내가 원하는 책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가 베이스라면 동네 책방에 가면 내가 좋아할 법한 책
아니면 내가 전혀 추천받지 못할 법한 책, 그러니까 나에게 당도하지 못할 어떤 것을 우연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동네에 있는 작은 텃밭이랑 굉장히 생리적으로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책방은 텃밭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진님, 동네 책방은 네모이다. 저에게 동네 책방은 나만의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방에 오면 그냥 한숨 돌리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마음 건강을 좀 더 챙기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거나 글 쓰는 근육, 읽는 근육 그런 걸 키우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세권 할 때 사실 집 근처에 그런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거 하나쯤 가까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동네 책방에도 꾸준히 매일매일 갈 수는 없어도 꾸준히 발걸음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이 제일 부담스럽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동네 책방은 네모이다. 동네 책방은 마중물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뭐 오늘 말씀하신 내용 보면 기본적으로 다 이제 소박하고 검소한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전 좀 야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책이 안 다루는 분야가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책으로 다 우리가 표현하고 모든 걸 다 책에서 꿈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책방이라는 공간도 좀 야심을 갖고 이 마중물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도 한번 저질러 보자. 좀 우리가 그렇게 한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그 으쌰으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마중물이라고 한번 네. 정해봤습니다. 이 텃밭과 운동장 같은 공간이 우리 곁에 오래도록 남아서 생존해 주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플랫폼의 홍수 속에서도 내 삶에 가장 가까운 동네 책방은 책과 사람, 공간을 세심하게 잇고 또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번 휴가철 지역과 공존하는 동네 책방에서 사람의 온기와 책 한 권의 추억을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방송은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